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미중 사이 균형 외교 따르다간 이솝 우화 속 박쥐 신세 되기 13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서울경제에 2023년 6월 12일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평상시 제 주장과 같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외교 유지해야 한국에 대한 신뢰 쌓을 수 있어. 힘의 정치가 다시금 고개를 들은 작금의 전환기적 국제질서 속에서는 이러한 어정쩡한 균형 잡기가 이솝 우화의 박쥐 신세를 처리하기 십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성과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권 연대화돼 사리 분별보다는 이권에 의해 분열이 조장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국가적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교를 이러한 포퓰리즘적 국내 정치 양상에 기대 방치하기에는 현재의 국제정치가 결코 녹록지 않다. 가치 외교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의 의리와 실리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의리란 한국이 해방 후 오늘날과 같은 국력과 위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후의 국제질서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에 그 질서의 유지가 이치에 맞으면 올바르게 되갚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단순한 명분이라고 하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명분은 정당성이기도 하기에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표현이네요. 전적으로 저는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박쥐 신세가 안 되려면은 현재로서는 국제 정세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은 미중 간 대립이고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기에서는 이분이 의리와 실리라고 했는데 반중 친미가 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이 왜 극단적으로 좌우가 갈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자꾸 된다는데 극단적으로 우리가 갈라지는 그런 원인은 뭐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현실만 가지고 계속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왜 갈라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참 근본적인 질문을 잘 하셨네요 하고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수많은 원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좌우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인 질문이다. 역사적 원인으로 우리는 남북분단 이데올로기인가? 현 기득권층의 명분을 앞세운 실질적으로도 이해 득실이 목적인가? 앞에하고 연결이 좀 되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는 대화할 수 없는 수준인가? 근본적으로는 미중 대립의 양상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미중 모두 대한민국의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와 같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가의 출현을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어떤 독자적인 총리가 나오는 거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느낌들을 받죠. 시리아의 결과 이란 방어에 나서다. 2024년 12월 20일 피터 자이안 레터입니다. 시리아는 아랍 세계에서 이란의 영향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란은 시리아와 헤즈볼라를 통해 권력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시리아의 완충 역할과 산만함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제약을 받으면서 지역 권력을 분산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많지 않습니다. 눈이 이란으로 향할수록 이란은 자국에 더 가까운 위협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적대자들이 이란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최근에 우리가 본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잠재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불안정이 이란 국경을 향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동에서 더 큰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중동 이스라엘과 시리아 내전 이런 등이 안정화됐다기보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동 분쟁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향후 중동의 그 대립은 이스라엘 문제보다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의 그 종주국과 이란 시아파의 종주국 간의 세력 싸움으로 나타날 것 같기도 합니다. 12월 10일 대통령 정년기는 왜 떴을까? 20일에 그 목로티르라고 부부 방송입니다. 도청 강력히 추정 일부러 항로 노출시켰다. 미 공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서 5시간 정찰 활동. 미 정찰기 한국 서해와 동해 4번 왕복. 도발 조짐 포착 여부 주목. 이게 미국의 정찰기랍니다. RC-135. 요거는 RC-800이라고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찰기고요. 요걸 소개를 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사상 출국 금지.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 비행 통지 없었다. 의구심 경향신문 12월 10일 날 보도가 됐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고 군인권센터에서 바리바리 그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중국 간첩 활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 정찰기가 뜬 게 미 국무부 바이든이 한국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 간첩잡기 도청 가능하므로 정찰기가 도청이 가능하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청에 걸렸을 것이다. 충청남도를 주로 비행했다. 좌파가 이상하게 충청도에 많은 것을 짓고 있다. 그쪽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친중 세력들을 삭출해야 한다. 부정선거 누가 주동했다. 했나? 김무성 어부바. 권영세 김무성을 왜 언급하고 있느냐?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보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입니다. 한국의 정치 과정은 한국 법률과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릭 스콧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공산주의 중국 정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중국인 미국 항모 차량 간첩죄 처벌 못해 보아에서 이런 뉴스도 소개를 했고요. 12월 12일 내란죄 아니다. 중국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윤 대통령이 했는데 목포 MBC에서 생방으로 한 것을 캡처가 된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오로지 좌파 세력, 정북 세력만 언급하는 국힘 의원들을 조심하라. 국힘 내 친중 세력들은 왜 탄핵을 반대했는가? 친윤으로 껍질을 입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파리한 이권 세력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민주당 기가비밀과 군사기밀 등의 범위 모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간첩법인가? 그거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고, 간첩법 말 바꾼 야당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오히려 들고 나왔다. 세계일보 12월 3일 날 보도했던 것도 소급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제명아 미국이 보고 있다. 이화영 대북송금 12월 21일 충남 아산시 이상하다. LG 서버 파일을 쓴다. 이 LG가 또 좀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행 추가 보안 검색 안내. 미국 정부 요청에 이거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 대상으로 탑승 수속 시 보안 인터뷰 실시 중이며 아울러 항공기 탑승 전 추가 검색이 실시되고 있사오니 여러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인도 미국 들어가는데 다 이제 인터뷰를 받아야 되고 그 추가 검색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중국인 검색 목적도 있다. 그 한국 국적으로 탈바꿈한 그런 사람들. 국회가 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들려고 한다. 이런 걸 가지고 현재 입법부 독재 아니겠느냐. 21자 그 미국 정찰기의 궤적을 보면은 아산시에 주로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게 비행기 색깔이 좀 틀린데 이게 노란 게 미국 건지 그다음에 이게 약간 주황색으로 한 게 한국 정찰기인지 아니면은 이 표현을 한 것이 이 지역을 많이 돌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충남 아산시에 집중적으로 그 정찰을 했다. 그러니까 감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사이드적인 얘기지만은 가야와 외가 겹쳐 보일 때가 많다. 중국에 상국이 있었다면 한반도엔 그럼 누가 있었을까? 그러면 원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에, 그 우리나라 삼국이 한반도에 넘어왔다 그러면 그 침략 내지는 점령에 의해서 좋은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고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지도자 외에는 불가능하다. 전방 고분군이 일본의 그 왕릉과 전남 그 광주시 근처인가 어디에 있는 전방 고분군하고 모양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본은 그 이 물 주변에 물을 그 담수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담수가 없지만은 생긴 모양은 열쇠구멍처럼 생겨가지고 뭐를 상징하는지 모르지만은 백제와 그 일본 고분군이 그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윤탄에 기각되면 진짜 계엄령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사회정화되지 않는다. 선동에 이용당하지 말라. 김정은은 잠시 보류하자. 지금 대응하는 거를 권성동이 이재명 당의 탄핵 남발 탈출구 마련해주고 있는 중 이재명 당의 탄핵 남발 국정마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것인데 직권남용으로도 축소 시도 중 미국 국무부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 전달 행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대북 제재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법 적용한 전례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은 미국이 잡아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진 입국을 했었죠.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 각국 제재 이행 촉구 보아도 소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 재정법 등 통해 북한과 거래 엄격히 규제를 어긴 제3국 개인 단체 기관이 미국 정부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2006년에 이재명이가 평양공항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발언 중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발언이 또 논란이 됐다. 이렇게 이 발언한 사람이 과연 한국의 정치인이 맞냐? 카지노 마피아 중국 세력을 등에 업은 정치 세력들, 이재명이하고 여기 얼굴은 흐려져서 보였지만 이게 국제 마피아 출신 어깨 짚고 팔짱 과거 사진 보니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성남 조폭들하고 잘 알고 지낸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2007년 당시에 성남 국제 마피아파 61명 검거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야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다. 북한의 국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논란 속에 그간 북한 간첩 행위를 국법법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이 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가 허술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계엄 첩보조 진실은 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실 압수수색, 검찰이 거꾸로 경찰청 수사기획실 조정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김미경 디지털 타임즈에서 2014년 12월 19일인데 뭔가 잘못 써진 모양이네요. 오후 4시 11분 이렇게 복잡하게 정치하는 이유 MZ세대 수준이 그래서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냐. MZ까지 문제다. 그냥 선동당해서 그냥 여의도에 몰리고 뭐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왈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겠죠. 인민주의. 좌세세 민주당 권한대행 임명해서 헌재 재판관 구인 주장. 우스에세 국힘 중진 권한대행 임명 불가 헌재 재판관 6인 주장. 윤 대통령 생방송 변론하겠다.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또 진행하고 하려고 그러죠. 권성동이 이재명 만나 남발한 탄핵 철회하자. 개헌 전향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해서 이재명 길터주려는 권성동이라고 분석을 해내네요. 권성동처럼 쎄쎄 이재명의 굽신거리는 국힘 친중 증진들이야말로 국민과 대통령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다. 한독수 권한대행 역량 충분하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몸 범죄와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황지희 박서아 기자가 뉴델리에서 12월 20일 18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연희에서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 공동전범 이재명도 심판받을 때 됐다. 이게 이재명이 감옥에 쳐넣어야죠. 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지도 모른다. 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지도 모른다.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김영사가 2024년 10월 11일에 책 홍보성으로 낸 거지만은 거기에 소개된 넥서스의 내용은 비인간지능의 위협과 우리 미래에 대한 경고다. 넥서스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압도적 통찰로 AI 혁명의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보고 인류에게 남은 기회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신작이다. 생태적 붕괴와 국제 정치적 긴장에 이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AI 혁명까지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기 파괴의 길로 내모는 것일까? AI는 이전 정보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왜 위험할까?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영리한 동물, 우리 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상아탑 속 자신의 방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의 논지가 정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더 정교하게 실체를 드러내는 넥서스라고. 넥서스라는 의미는 연결, 연계, 관계, 집합체, 무언가의 중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허브와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허브는 그 자체가 중심이라는 의미가 강한 반면 넥서스는
여러 다른 것들과 이어져 있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체인, 연결, 뭐 이런 거에 어떤 중심점 연결체 이런 거로도 좀 인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넥서스 핵심 키워드를 5개 정리하면 연결, 정보, 신화, 관료제, 정치, AI다. 정보의 기본 속성은 진실이 아니라 연결이다. 여기서 저자는 신화 관료제를 더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지득된 거는 AI는 인과관계 알고리즘이 없고 자기학습 알고리즘을 넣는데 상관관계까지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AI를 운영하려면은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뱅크 그렇게 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론이 되면은 제가 얘기한 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건데 AI의 문제는 지가 자기 학습을 해가지고 뭘 질문을 하면은 답을 내놓는데 가공할 능력도 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뉴스를 AI를 통한 가짜 뉴스를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AI는 학습자들, 학생들은 써도 좋지만은 창조적 사고를 해야 되는 성인들은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IT 계통의 전문가한테 좀 의견을 여쭤보니까 지금 AI 전문가들이 상관관계 알고리즘 말고 인과관계 알고리즘을 지금 적용하려고 만들어 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원인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AI가 가정을 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의 능력이 들어갈지 여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네요. 카카오 2026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 20에서 35% 주주 환원의 사용.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용어 때문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정유림 아이뉴스 24에서 12월 20일 17시 4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2026년 사업년도까지 3개년간 연간 별도 기준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이 20 내지 35%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주 환원 방법은 배당, 자기 주식 취득 소각으로 이루어진다. 배당에는 별도 조정 FCF의 최소 7% 이상이 사용된다. FCF는 프리캐시 프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별도 조정 FCF의 산출 방식을 변경해 리스 부채 상환 금액은 주주 환원 재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가 배운 잉여 현금 흐름하고는 뭐 좀 개념이 다른 잉여 현금 흐름인 모양인데요. 성장을 위해 핵심 사업에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종속회사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연결이 아닌 본사 기준만 적용했다. 이번 주주 환원 정책은 내년 2월 2024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이란 게 도대체 뭐냐? 스카이홀딩스가 불특정 기업의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통해 잉여 현금 흐름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녹음할 때는 제가 카카오의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산출해낸 잉여 현금 흐름, 제가 자유현금 흐름으로 했다가 이미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프리캐시 프로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이미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잉여 현금 흐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자산하고 부채 더한 게 자본이라는 공식하고 똑같이 FC는 크레디터, 채권자, 자유, 요거 잉여인데 제가 말을 안 바꿨네요. 그 다음에 주주 잉여 현금으로 요거 지금 주주한테 환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FF는
1번과 2번을 더한 것이 잉여 현금 흐름이고 이것도 검증하는 산식이 별도로 또 있다. 그래서 카카오는 3분기 누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3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2023년 거를 하면은 또 이 재무상태표가 그 2022년 말까지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요거 2023년도 3분기만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해봤어. 다 바꿔라. 위기에 소환되는 창업정신. 박순찬 조선일보 2024년 12월 21일 09시 53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4대 그룹 손대 회장 리더십 복귀. 지금 한국이 혼란한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계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게 이슈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삼성 지난 10월 반도체 부분을 총괄하는 전영현 부회장이 낸 사과문에서도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SK 하이닉스하고 그 HMB인가 그거가 이제 그 고층 다 이게 그 고층 대역 메모리역 그거 생산인 모양인데 SK가 일본의 이 적층 기술 그 절연 기술을 들여다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SK도 올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메시지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등 창업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백투더 페이지. 요거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LG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차그룹도 정주행 창업회장의 정신을 꾸준히 재조명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게 박사 앞에서 이거 안 됩니다.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조인트 딱 가면서 해봤어? 해보고 얘기하라고. 이게 정주행 회장이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근데 LG가 이게 좀 재계 쪽에서는 친중적인 땐가 하는 그게 그래서 화웨이 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LG 거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원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의 책상으로 지출거래 전송. 미국식 표현이겠죠. 알 위버 더 힐에서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3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상원에서 승인했다는 건데 그걸 또 그 사진인 모양인데 상원은 임시방편 자금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켜 수십만 명의 연방 근로자를 해고하고 격동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정부 셧다운을 피했다. 상원 의원들은 현재 수준의 자금 지원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허리케인 및 기타 폭풍으로 황폐화된 지역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재난 지원을 제공하며 농부들을 위한 경제 지원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결의안 CR을 승인하기 위해 85대 11로 투표했다. 동시에 약 120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이번 주에 체결된 초당적 합의에서 크게 축소되었으며 트럼프의 동맹국인 앨런 머스크도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제한된 제약 혜택 관리자 PBM 산업개혁을 포괄해서 이전 합의에 다룬 주요 초당적 구성 요소도 인정했다. 이런 얘기네요. 진돗개가 전 세계 품종에서 1위를 차지했답니다. 리사 조이나 컨트리 라이빙이라고 리빙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3시 58분에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진도섬이 원산지인 한국 진도 강아지는 국보로 이번 연구에서 75.86%의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진도의 혹독한 섬 환경으로 인해 개는 활기차고 주의 깊고 경계심이 많으며 두려움이 없고 충성스럽고 순종적으로 변했다. 이 보도 블록을 보면 한국 내에서 찍힌 그런 진도
개의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장 못된 게 품종은 일본 스피츠로 밝혀졌으며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86.67%가 나쁜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에는 시바견이 있죠. 시바견은 뭐 괜찮은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시바견도 나오진 않았네요. 그런데 스피치라고 그 아주 그 앙증스럽게 생긴 애들이 못돼 먹은 개망입니다. 한국 진돗개. 야, 참 이거 어쨌든 주인한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도둑도 잘 지키고 사냥 기술도 아직 남아있는 뭐 세포도 저리 가라 이러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참 이런 것 기분 좋죠? 괜히 기분 좋아요. 루마니아의 레드 스트링 2024년 12월 21일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무효화되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일부 국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근접성과 지리적 접근을 고려할 때 러시아인들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러시아는 루마니아인 영토를 확장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루마니아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정치적 결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정치 환경은 처음부터 깨끗하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정당들의 연합은 닌조르스크의 집권을 막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곧 새로운 선거가 열릴 예정인데 루마니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가 그 볼도바가 중간에 있고 우크라이나하고도 그 국경을 맞대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그 이 몰도바의 그 좁은 그런 데를 또 통해서 여기까지가 또 우크라이나 면적이기도 하죠. 몰도바는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게 있는데 루마니아라는 말이 생긴 게 이탈리아 로마 시대 때 이 루마니아 말하면은 그 확대 전쟁을 해나가면서 로마인들이 루마니아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루마니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다. 요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 사이에 또 하나 그 나라는 아니지만은 별도 독립 자치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가 뭐 트란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그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인 그 거기가 이렇게 좀 거기까지 그 러시아가 지금 현재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제 몰도바를 넘어서 루마니아까지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트럼프 만나 식사면담,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 성남준 기자가 조선일보 12월 22일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정 회장은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트 국제공항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도 했다. 정 회장은 마루라고 리조트 체류 기간 동안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미국 인사들을 여러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영진 5년 후정 트럼프 장남과 브로맨스 메신저로 수시 소통 주목받는 정 회장 트럼프가 인맥 이런 별도의 뉴스도 있고요.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빌드 코리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기독교 세계관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설립된 보수 청년단체 빌드 코리아가 기획한 행사에 연사로 와서 연설을 했답니다. 그때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고 빌더 코리아 사장과 정영진 회장한테 아주 그 고마워하고 있다.
친숙하니까 이제 정장 같은 거 안 입고 편하게 입은 입에서 뭐 잠옷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친숙한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이상 바치도록 하겠습니다.